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터 류정환입니다. 오늘은 9-5.3 Initially Charged Line 해보겠습니다. In our discussion of transients on transmission line, we have assumed that the lines themselves have no initial voltages or currents when an external source is applied. 자, 저희가 9-5에 있는 सब섹션들을 하면서 계속 트랜스미션 라인의 트랜시언트 상황을 다루고 있죠. 과도 상황.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익스터널 소스 같은 게 딱 어플라이 됐을 때, 연결이 됐을 때 그때 트랜스미션 라인의 볼티지나 커런트, 전류 같은 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No initial voltages or currents, 처음에 트랜스미션 라인에 볼티지나 커런트가 없을 때, 즉 0V, 0A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랜시언트 상황을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익스터널 소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처음에 이니셜 볼티지나 커런트가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트랜시언트가 생긴다, 이걸 배웁니다. Actually, any disturbance or change in a transmission line circuit will start transients along the line even without an external source if initial voltages and or currents exist. We examine in this subsection a situation involving an initially charged line and develop a method of analysis. 그래서 이번 subsection에서는 딱히 어떤 설명은 없지만 밑에 있는 이 예제 9-11을 풀어보면서 익스터널 소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니셜 볼티지나 커런트가 있을 때 그때 트랜시언트 상황을, 이런 트랜시언트를 어떻게 분석할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1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lossless air dielectric open circuited transmission line of characteristic resistance R0 and length L is initially charged to a voltage V0 at T는 0. The line is connected to a resistance R. Determine the voltage across and the current in R as functions of time. Assume that R equals to R0. 자,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지 않고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풀면 너무 명쾌하겠지만 그만큼 실력은 늘지 않겠죠. 자, 최대한 이 문제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슬리스 트랜스미션 라인인데 캐릭터리스틱 레지스턴스 값이 R0고 그 다음에 랭스가 L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익숙하죠. 그러면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트랜스미션 라인에 이렇게 길이가 L이 있고 트랜스미션 라인이니까 두 가닥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라인이 로슬리스니까 당연히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값이 퓨어 리얼이겠죠. 순수하게 실수. 그리고 길이가 L이기 때문에 길이가 L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미션 라인이 에어 다이렉트릭이에요.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9단원 맨 처음에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런데 세 가지 형태의 트랜스미션 라인들 모두 다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특징이 있죠. 이렇게 두 가닥이 컨덕팅 매터리얼, 도체로 되어 있고 그 도체 사이가 만나면 안 되죠. 따라서 두 도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인슐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부도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에어 다이렉트릭이니까 공기도 부도체죠. 공기도 부도체고 진공도 전류가 딱히 통하진 않으니까 진공도 부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의 경우에는 뮤0, 에플론0 사용하죠. 따라서 이 인슐레이팅 매터리얼이 공기이기 때문에 constituted 파라미터가 뮤0, 에플론0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resistance도 이렇게 R0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open circui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open circuited. 이 open circuited라는 얘기는 회로가 열려있다는 뜻인데, 일단 이 문제가 이렇게 딱 여기서 이제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T는 0에서 라인이 레지스턴스 R에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T는 0에서 디스터번스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을 놓고 보면은 회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로드 부분에 막 뭐가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어떤 막 소스가 연결되어 있거나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오픈이라고 하니까 왼쪽 오른쪽 둘 다 오픈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볼티지가 V0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트랜스미션 라인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V0 충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미션 라인 전체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딱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T는 0, The line is connected to a resistance R. T는 0초일 때 저항이 연결된다. 이게 바로 이제 체인지나 뭐 디스터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트랜스미션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T는 0초일 때 저항이 딱 연결이 되는데, 그때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볼티지 값과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 저항 값은 R0이다.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이 레지스턴스 R 값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캐릭터리스틱 레지스턴스 값인 R0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저항을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에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모양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왼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T는 0초일 때 연결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스위치를 그려가지고 t는 0초일 때 스위치가 딱 닫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저항이 딱 있는 거죠. 저항값이 R0다. 자,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이 V0의 볼티지로 충전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볼티지 디퍼런스 전이차가 여기 딱 연결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 전류에다가 딱 이 R값을 곱하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저항 양단의 전이차, 즉 볼티지 값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이차나 전류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은 어차피 V는 IR 관계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닫히기 전까지는 정적인 상황이죠.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에는 V0 볼트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V0 볼트가 지금 상황에서 이 왼쪽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이 스위치는 이 문제에서 스위치를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임의로 만든 거긴 한데 그런데 0초일 때 레지스턴스 아래 딱 연결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스위치 생각하는 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0초 이전에 지금 상황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V0 볼트가 이 왼쪽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정적인 상황이고 막 전류가 흐르진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는 IR 이런 식을 생각했을 때 이 I가 0인 거죠. 그럼 V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 저항 양단에 이 V 값이 0입니다. 즉 전이차가 0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쪽 라인을 0V라고 가정을 하면은 0V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딱 여기까지. 이만큼 다 0V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이 위쪽 트랜스미션 라인이 V0V만큼 높은 거죠. 따라서 이 스위치 아직 닫히기 전인 이 스위치 바와 그 다음에 이 부분 스위치의 저쪽 부분이 V0V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상황을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왼쪽으로 옮겨서 형태를 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0V고 여기는 V0V죠. 즉 이 막대 부분과 이 접촉 예정인 부분이 V0V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고 딱 이렇게 바꿔줘도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0초일 때 딱 스위치를 닫으면은 더 이상 여기랑 여기는 전이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으로 넘어오면은 0초가 되면은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0초 이전까지는 계속 V0였는데 0초가 되는 순간 0V로 바뀐다. 그런 함수가 있죠. 이렇게 유니스텝 펑션에다가 t는 0일 때 기준으로 좌우 반전시킨 거 마이너스 t 이런 함수를 딱 곱해주면은 지금 이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유니스텝 펑션 좌우 반전된 거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t는 0일 때 1이었다가 딱 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오른쪽 상황이 정확하게 왼쪽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키지 않고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1-UT 이렇게 써도 똑같죠. 그리고 다시 이걸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두 개의 스위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배를 해가지고 두 개의 스위치로 만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딱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럼 하나는 V0죠. 그냥 이렇게 V0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V0UT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V0UT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이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없애고 이 왼쪽 오른쪽 부호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번이 두 개가 생겼죠. 전화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중첩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로도 리니얼리티가 있습니다. 즉 선형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중첩의 원리, 회로가 리니얼할 때, 즉 선형적일 때 중첩의 원리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에 의한 결과 이런 전류나 전압 이런 것들을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여러 개를 각각 한 개씩으로 나눠가지고 얘가 만드는 전류와 전압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전류와 전압 그래서 이런 각각이 만드는 전류와 전압들을 합쳐주면은 이 전체가 만드는 전류와 전압이 되죠. 여기서도 막 트랜지스터나 뭐 OP앰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회로도 리니얼 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전화번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없고 얘만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얘는 없고 얘만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얘만 있고 얘가 없다. 그러면은 얘가 없다는 뜻은 얘가 지금 전화번이니까 전화번이 없다는 뜻은 전압이 0V라는 뜻입니다. 전압이 0V라는 얘기는 전압이라는 게 양단의 전이차인데 이 전압이 0이다. 즉 전이차가 0이라는 뜻은 그냥 도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살려두고 얘를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없애주고 딱 도선으로 이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처음부터 V0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처럼 0초일 때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거든요. 얘도 원래부터 있었고 얘도 원래부터 있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V0V를 유지시키되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하는 일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지만, 즉 전류가 흐르거나 하지 않지만 이 전압은 유지가 된다. 이 트랜스미션 라인 전체에서 아래쪽보다 위쪽이 V0V만큼 높은 이런 상황을 얘가 유지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없애고 얘를 딱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V0V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만들어낸 거니까 얘랑 얘를 같이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없애주고 얘도 0으로 만들어주고, 0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냥 도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도선으로 딱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딱 넣어주는 거죠. 얘를 넣어주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UT가 있죠. 스텝 펑션이 있죠. 0초 이전에는 얘가 0V입니다. 그러다가 0초가 되는 순간 V0V가 되는 거죠. 따라서 0초 이전에는 그냥 전류도 전압도 0이다가 0초가 되는 순간 V0V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왼쪽이 더 높죠. 왼쪽이 플러스 기호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쪽이 V0V만큼 높다.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다.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어떤 전압 기여를 하냐면은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혹은 이런 부분에 전압 배치에 어떤 기여를 하냐면은 이렇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높기 때문에 오른쪽을 만약에 0V라고 하면은 왼쪽이 더 높죠. 이렇게 이만큼이 더 높죠. 따라서 밑에 쪽이 오히려 더 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전압을 분석할 때 지금까지 항상 이 밑에 쪽보다 위쪽이 얼마큼 더 높냐 이걸 따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을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V0V가 0초일 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부호를 원래대로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딱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초일 때 얘가 만들어내는 전압이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럼 그 전압이 몇이냐면은 얘가 R0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전압이 출발할 때, 전압의 파동이 출발할 때 그냥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저항으로 느끼기 때문에 딱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V1 플러스를 계산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V0에다가 R0 플러스 R0 분의 R0죠. R0 플러스 R0 분의 R0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V0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V0가 V1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0초일 때 이렇게 전압이 쭉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점이 G는 0에서부터 예를 들어 G0까지 떨어진 지점이다. 즉 이런 거리가 G0다 하면은 T는 U분의 G0에 이런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트랜지언트 부분이 이미 지나온 부분은 전부 다 전압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V0 즉 V1 플러스 값을 갖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뭘 묻냐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Determine the voltage across and the current in R as functions of time이에요. 그러니까 R이면 여기거든요. 이 R 값이 이렇게 R0로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의 전압이나 전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전압이나 전류가 궁금한 겁니다. 특히 R에서.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의 왼쪽 부분이나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런 회로에 비해서 길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어도 이런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전압이나 전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 아닙니다. 얘는 럼트 시스템이에요. 럼프트. 그러니까 회로 이론이랑 똑같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1A가 흐르면은 여기도 1A가 흐르고요. 여기도 1A가 흐르고 여기도 1A가 흐르고 이런 곳들도 다 1A가 흘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길이가 굉장히 짧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파동처럼 된다고 치더라도 이 파장의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회로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짧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디귿자 모양의 총 길이가 파장에 비해서 막 100분의 1 이렇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전압이나 전류값이 이런 위치에 따라서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지금 이 왼쪽과 오른쪽 사이 이 길이가 뭐냐면은 이 길이가 이런 부분의 총 길인데 이런 부분의 총 길이 동안에 실제로 이렇게 파동이어가지고 전압이나 전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만 이 부분만 보면은 거의 똑같죠. 즉 전압이나 전류가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파동처럼 바뀌긴 하더라도 그 파장에 비해서 이 부분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라인은 정보나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길이가 길고 트랜스미션 라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길이가 짧다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원하는 전압이나 전류는 이 아래에서의 전압이나 전류인데 이 아래에서의 전류는 딱 이런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의 전압은 딱 이런 부분의 전압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V0만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래에서의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딱 트랜스미션 라인에 시작되는 이 부분, 왜냐면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을 기준으로 트랜스미션 라인이 아닌 부분은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 아니라 럼프트 시스템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전압을 보면은 0초 전까지는 그냥 0V죠. 그러다가 0초가 딱 지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V0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 V0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2분의 1 V0를 갖고 있는 이런 V1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오른쪽 끝에서 딱 반사가 일어나죠. 지금 이 회로는 이 로드 부분이 오픈 서킷입니다. 오픈 서킷. 오픈 서킷이면은 로드에서의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이 값이 RL 플러스 R0분의 RL 마이너스 R0인데 오픈 서킷이니까 RL 값이 무한대죠. 따라서 이 감마 L 값이, 즉 로드에서의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값이 1입니다. 1. 그렇다는 얘기는 V1 마이너스 값이 V1 플러스에다가 감마 L인데 감마 L 값이 1이니까 V1 플러스라는 얘기죠. 따라서 시간이 L 나누기 U 이만큼 흐르면은 이 부분이 여기 딱 이렇게 로드 부분에 딱 도착을 하고 그런 시간 다음부터는 반사가 일어나죠. 반사가 일어나서 V1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총 V 값이 V1 플러스와 그 다음 V1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합쳐주면은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 V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V0 따라서 마이너스 V0가 됩니다. 그런데 t는 U분의 1 이후에서 이 V 값은 지금 어디서냐면은 이렇게 로드 부분이에요. 로드 부분이 t는 U분의 L 이게 딱 될 때 V1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총 V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V0가 되고 그러니까 t가 U분의 L이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도착을 한 거죠. 딱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반사파가 생깁니다. 반사파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딱 출발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딱 출발해가지고 딱 여기 도착하면은 그때 시간이 t는 2L 나누기 U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인풋 부분은 저항값이 R0입니다. 그러면은 제너레이터 부분에서의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RG 플러스 R0분의 RG 마이너스 R0인데 지금 이 RG 값이 R0와 똑같죠? 따라서 0이 나옵니다. 0. 즉 더 이상 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전압이 딱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 V0고 두 개 합치면은 마이너스 V0죠. 따라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전압을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파동이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갔다가 반사돼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V0고 반사된 파가 이렇게 딱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0초 이전에는 0이고 t가 0보다 크고 u분의 2L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V0고 그 다음에 t가 u분의 2L보다 클 때는 V0인 거죠. 그게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이 시작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이너스 V0 UT 얘가 만들어내는 전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전압은 이거 두 개의 영향을 합친 거니까 아까 얘가 만들어내는 전압이 이렇게 그냥 플러스 V0였죠. 따라서 여기다가 V0를 딱 더해줍니다. 아,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V0를 딱 더해주면은 플러스 V0 플러스 V0 플러스 V0 이렇게 하면은 0초 이전에서는 V0고 그 다음에 0초부터 U분의 2L 사이에서는 플러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2분의 1 V0고 t가 U분의 2L 이후에서는 그냥 0이죠.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딱 이 부분 기준이에요. 이 부분 기준. 그런데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둘 다 있는 거니까 0초 이후에는 이 두 개 역할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전이차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0V라고 하면은 여기는 V0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마이너스 V0만큼 높은 거니까 다시 0V가 나오죠. 즉 여기랑 여기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 딱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왜냐면은 아까 이 두 개를 고려했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 전이차가 0V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0초 이후일 때 얘기예요. 0초 이후일 때 UT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V0가 딱 고려가 되는 거니까 0초 이전이면은 이 부분이 0이죠. 그냥 이 부분이 0이면은 그땐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랑 여기 전이차가 더 이상 0이 아닌 거죠. 지금 이 값들은 딱 여기를 기준으로 구한 거니까 0초 이후일 때는 전이차가 없어가지고 이 값이 맞는데 0초 이전일 때는 이 값이 아니겠죠. 0초 이전이면은 얘가 없으니까 V0 이 부분이 V0면은 V0만큼 더 낮은 거니까 0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0초 이전에서는 이 R 부분이 0V다. 0V. 따라서 전압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을 구했기 때문에 전류의 경우에는 그냥 R0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VR이었고 IR 같은 경우는 이 VR이 이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이 몇 볼트 높냐 이렇게 나타내진 거기 때문에 이 전압값을 이 R0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따라서 밑으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IR 마이너스 플러스 VR 그래서 이 VR은 요게 되고 IR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했을 때 0 2R0분의 V0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 그림 9-25에 있는 E와 F가 각각 VR과 IR
자,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에서 오개념이 바로 잡히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이제 풀이를 보시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풀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0초일 때 스위치가 닫힌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전화번이 없죠. 전화번이 없는데 이 도선 위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V0 V0 딱 얘네를 추가시켜줍니다. 이렇게 추가시키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전이체가 없기 때문에 이 도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전화번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도선인데 도선 대신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딱 이런 걸 넣어줘도 되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왼쪽의 역할 그리고 이 오른쪽의 역할 이 다음부터는 저희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저희처럼 전압을 이 R0로 나눠가지고 전류를 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I1 플러스를 딱 구해가지고 I1 플러스로부터 I1 플러스는 이렇게 여기 딱 출발하는 전류죠. I1 플러스로부터 I1 I1이면은 I1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건데 I1이면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딱 그냥 이런 점 이런 부분에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예요. 여기 딱 표현이 되어 있죠. 트랜스미션 라인 부분에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들어가는 전류고, 그런데 이제 IR은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 I1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딱 붙이면은 얘가 이제 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설지의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걸 생각해내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해설을 딱 보면은 이 그림을 딱 본 이상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할 텐데 이런 그림을 보지 않는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내기는 꽤 어렵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좀 복잡하게나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배웠던 이런 도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도표 이용해서 구하면은 감마 L 값은 1이고 감마 G 값은 0이기 때문에 감마 G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고 감마 L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워주면은 입사파 하나의 반사파 그리고 인풋 부분에선 더 이상 반사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리플렉션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파란색 부분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We then have a way of generating a pulse by discharging a charged open-circuited transmission line. The width of the pulse being adjustable by changing L. 그래서 이번 subsection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subsection 맨 처음에 actually any disturbance and change in a transmission line circuit will start transients along the line even without an external source if initial voltages or current exists. 네, 그래서 initial voltage가 있었기 때문에 external source 없이도 트랜전트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9-5.4 라인 이드 리액티브 로드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